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11년간 해오신 변두진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사실 저랑은 어떤 관계냐면은 키움증권에서 우리가 12년 전에 동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삶에서 이제 커리어를 좀 쌓아왔고, 요새 퇴직을 하시고 또 기업가에 작년 8월 달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이형처럼. 네, 그래서 제 스타트업에 안 들어오고 직접 이제 또 창업을 하셔가지고 오늘 변두진 매니저님을 모신 이유는,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면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지에서부터, 펀드 매니저 입사를 하면 1년차, 2년차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글 보고 기업에 뭐 탐방을 간다면 어떻게 가는지, 가서 무엇을 분석하는지 등등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이 펀드 매니저를 정말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을 기대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많이 취하고 많이 반응이 좋으시면 아예 본격 나쁜 펀드 매니저 뒷담까지도 가볼 수 있으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록이형이랑 키움증권에 입사 동기를 했고요. 2008년도에. 그리고 저는 이제 KB증권 리서치센터로 옮겨서 애널리스트 생활 짧게 하다가 한가람 투자 자문이라고, 지금은 안타깝게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위탁받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중소형 펀드를 운영했었고요. 최대 3조 원까지 운영을 했었고, 6년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다가 한국투자신탁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작년 8월까지 펀드 운영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좀 해주세요. 그때 수익률은 뭐 어떤 펀드를 운영하셨고 얼마짜리 하셨고. 워낙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겸손 집어치우고 집어치우고 술 먹고 있으니까. 네. 근데 자랑하려면은 뭐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운용했던 펀드는 절대 수익형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절대 수익형이라고 함은, 여러분이 펀드를 들면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시던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던 대부분이 이제 공모펀드일 텐데, 그런 것들은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첫 번째 타겟은 그 벤치마크를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절대 수익형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게 성과가 좋아서 계속 성장을 해서 중소형 펀드를 2,000억, 2,800억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투신탁 운영에 넘어가서 거의 한 4,500억 이상, 거의 5,000억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성과는 한가람 자문에서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되게 공평했어요. 뭐 나이, 직급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펀드를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성과가 좋으면 성과가 더 많이 주고 뭐 이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3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나머지 분들 거를 이렇게 다 제가 받아서 200억까지 키우고, 그거에서 이제 대표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1,000억, 그 다음에 1,500억, 그 다음에 2,800억까지.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제가 겁 없이 했죠.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되게 겁 없이 지르기도 잘 지르고 그랬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절대 수익형 기준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온다는 기준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게, 혹은 뭐 다른 기준이 있나요? 그때가 2010년, 코스피가 2008년에 폭락을 하고 2009년, 10년에서 회복을 했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2020년까지 보시면 코스피가 거의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10년간 박스권 장세였고, 그때 저희가 2010년서부터 2013년까지였으니까 2, 3년 기간 동안 연 평균으로 하면 25에서 30% 절대 수익으로 기준. 그러니까 코스피는 안 올랐는데 절대 수익으로 30%를 내서 계속 키워왔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요즘엔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대 수익 기준으로 30%. 네. 펀드 매니저는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펀드 매니저는요, 일단 출근을 보통 7시 전에 합니다. 7시 보통 하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모닝 미팅을 해요.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랑 유럽이랑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서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날 발표됐던 실적이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걸로 리뷰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팀이나 아니면 본부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요. 한 1시간 정도 하고, 8시 반은 이제 되게 훌륭한 매니저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을 하죠. 자기 포트폴리오가 전일 대비 뭐 기준가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뉴스를 어떻게 해서 오늘은 어떤 걸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체크하는 매니저도 있고, 아니면 회의 끝나고서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9시가 이제 보통 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하나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없어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3개 이상, 3, 4개? 저는 많을 때는 13개까지 운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주문을 하나 내려면, 삼성전자 매도 주문을 내려면 13개 펀드에 대한 주문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의 주문을 내는데 정신이 없고,
11시 반부터 이제 1시까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대부분 탐방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주문을 아침에 내놓고 그 주문은 이제 트레이더나 증권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이더라면 이제 주문을 대신 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삼성전자 오늘 뭐 2만 주 매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2만 주를 뭐 한 번에 시장가로 미는 게 아니라 그런 트레이더 분들이 호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 해가지고 2만 주를 쪼개서 쪼개서 내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통 3시까지 주문을 내죠. 실제로 그 트레이더들이 더 좋은 가격에 체결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게 프롭 트레이더가 있고 세일즈 트레이더가 있는데 소위 외국계 증권사들의 트레이더들은 체결된 가격으로 본인들의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 호가를 정말 잘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국내 증권사들 트레이더 분들은 보통 저희가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나눠져 가요. 그래서 2만 주면 뭐 3시까지 그 CD로 나눠 달라. 초계 이렇게 자동으로 컴퓨터가 쪼개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평균가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의도 진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즉 그 펀드 매니저에 입사하는 방법.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면접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잘하는가, 또 뭐 어떤 자격증을 땄으면 좋은가, 어떤 공부를 해왔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여의도에 진입하는 방법, 펀드 매니저가 되는 방법.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은 게 금융사 취업, 그리고 이제 금융사 내에서도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되는 뭐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루트에 대해서 엄청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그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자산 운용사의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펀드 시장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낮아졌어요. 현재 한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 수가 68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680명이라는 거는 정말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공모펀드 매니저들이 아니라 사모펀드를 포함한 헤지펀드 매니저들까지 다 통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680명이라는 펀드 매니저밖에 없다. 그리고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왜냐면은 신입을 뽑는다라는 거는 보통 키우잖아요. 어느 업을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 3년은 계속 키워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구조조정하기 바쁘지 키우려는 의지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주식형 펀드 매니저는 오히려 더 그렇고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매니저에 대한 수요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오기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대형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뭐 중소형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은 자문사 아니면 요즘에 사모펀드들은 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모펀드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먼저 진출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여의도에 들어오시면 이제 보통 여의도는 여의도 컴퍼니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해요. 큰 운용사에 있든 작은 운용사에 있든 어쨌든 나중에 서로 탐방 다니면서 친해지고 이러면 여기서 누가 뽑는다, 어떤 포지션 누가 뽑는다라는 정보를 밖에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의도에 진입을 하셔서 좀 작은 소형 운용사던가 아니면 사모펀드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탐방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미팅을 하시거나 이러시면서 인맥을 넓혀서서 그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뭐 취업이 너무 어렵고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국내 주식 쪽으로는 신입을 거의 배치를 안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작은 데서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뭐 지금 내가 다른 업종에 계시다,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은행 업종에 계시는데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산업 관련된 업종의 경력이 좀 5년 이상, 5년에서 7년 이렇게 되셔가지고 나름 내가 이 업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인사이트와 놀리지가 많아지면 그럼 그때 이직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최근에 그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수요도 많아지고 그리고 연봉도 되게 높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은 보통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운용사에서 일하다가 넘어가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파이프라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쪽으로 오시고 싶은데 지금 이미 나는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형사는 뭐 당연히 지원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좀 작은 데서 시작을 하셔서 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한 진입 장벽도 있을까요? 30대 이상은
어렵다던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진입 장벽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증권 업종은 나이가 커리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보통은 리서치의 센터장님들이 최근에 뭐 그 40대로 많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의 거의 탑인 센터장이 40대면 그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당연히 훌륭하신 뭐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아래는 자연스럽게 좀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겠죠. 근데 그것도 자산 운용사에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좀 장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도 있는 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